자, 여기서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 면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는요, 법을 바꿔야 돼요. 네, 정비사업법을 바꿔야 될 건데, 그런데 저는 굳이 정비사업법을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환경정비법인가요? 도시정비법인가? 근데 그거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국토부 장관 조인트 까가지고 그냥 바로, 네, 안전진단 수치를 다 낮춰라, 이렇게 해서 거의 30년대 아파트의 경우는 전부 다 30년만 되면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수치 다 바꿔라, 이렇게 조인트 까고 차관 조인트 까고 내리갈굼 하다 보면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자, 1차 안전진단은 민간에서 하고요. 2차 안전진단이 좀 까다롭잖아요. 2차 안전진단이 제 국가, 저기 어디죠? 저기 하여튼간에 국가기관 두 군데서 하는 건데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오늘 안 그래도 네 봤는데, 자, 2차 안전진단 공기업 주체, 2차 안전진단 주체가 이 회사 어디죠? 네, 안전관리공단인가? 하여튼간에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요게 회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이게 무슨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이게 정말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기억하고 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좀 화가 좀 나셨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강남 재건축으로 가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저도 윤석열 후보가 그 출구조사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긴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강남 재건축이 매물들이 쏙 들어갔대요. 그리고 호가가 올려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거예요. 네. 자, 아무리 호가를 올려서 나오더라도요, 이걸 가지고 전국의 부동산 심리를 깨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 더 이상 용적률이 아니라 더 이상 대출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살려고 하면요, 자, 매매가 보세요. 자, 제일 싼 게 22억 8천입니다. 22억 8천. 그런데 뭐 이 매물이 없어졌을 수 있어요. 네, 없어졌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호가를 올린다 해가지고 팔릴까요? 뭐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가 다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럼 아세요? 그건 다 예측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팔리냐 이 말이죠.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되고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면 뭐합니까? 전세자금 대출의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전세를 끼잖아요. 만약에 그럼 전세가 뭐 5억도 나와 있죠. 5억. 네. 5억에 나와 있으면요, 현금 17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17억. 근데 앞으로 지금 금리가 3%,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예요. 지금 예적금 금리가 정기 예금이 한 2%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냥 17억을 2% 예금 금리에 묻어두는 사람은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100명이 있다면요, 그 중에 저는 50명은 보수적인 투자자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재건축이 올라봤잡니다. 올라가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상당히 걸림돌인데요.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아마 서울의 재건축은요, 좀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 안전진단 30년 면제, 그 좋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음마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이럴까요? 빌빌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용적률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합추진위원회 자체에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겁니다. 양보만 하면요, 됩니다. 하지만 양보를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방의 재건축을 노려라. 지방에. 제초안 걸리줄 아네요. 네, 제초안 몰라요. 네, 제초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택수가 몇 채든 상관없이 네,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중에 제한은 있을 수 있겠죠.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비규제 지역에서는 내가 가진 주택수만큼 입주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채 사놓고요, 재건축 조합 설립되고 나서 10채 다 팔아도 매수인이 입주권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울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음마아파트 22억, 좋아요. 샀어요. 50%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재건축 사서 50% 오르는 게 더 빠를까요? 네. 투자금은요, 음마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17억 들어가고요. 지방에서, 자, 17억 들어가서 50% 벌면 얼마입니까? 17억 들어가서 50% 벌면 8억 5천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마아파트가 매매가로 30억이 되어야 되는데요. 30억 5천. 네, 31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자, 31억이 되려면요, 거의 어쨌든 9억 정도 올라가잖아요. 9억이 올라간다. 최고 세율 가까이 맞습니다. 45% 가까이. 지방세 합치면 거의 50%예요. 네, 중간 맞으면 더 크고요. 근데 중간 없앤다 가정하고 50%. 그러면 4억 5천입니다. 네, 4억 5천. 17억 넣고 세후 4억 5천 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방에요, 제 개인적 생각은 2천 넣고 1억씩 오를 만한 것들 천지예요. 재건축 아파트. 네. 재건축이 진행이 아직 안 됐지만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인 것들. 그런 것들. 네. 갭 2천 넣고요. 한 채당 1억씩 오르면은 내가 10채 샀다고 하면요, 10억이에요. 그걸 한 해에 다 팔면요, 45% 양도세 다 뚜까 맞지만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조금씩 파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혜택도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서울만 바라보지 마라. 서울이 프리미어 리그 또는 챔피언스 리그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분데스리가, 네, 라리가에서 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의 K리그 정도에서만 딱 놀다가 수준 맞춰 놀다가 몸값 딱 올려가지고 준비가 됐으면 그때 서울 재건축에 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언젠가는 하락이 옵니다. 지금 또 하락이 국지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네. 뭐 대치 SK뷰 84가 34억이요. 네. 자, 84 타입 34억. 자, 이거 지금 팔려고 해보세요. 34억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못 팔아요. 네. 금매로 내놔야지 지금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세금 내고 이거 사야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된다니까요. 대출. 근데로 간헐적으로 신고가 갱신? 그거는 그럴 수는 있어요. 사치제인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요, 대치 SK뷰든 레면 대치 팰리스도 마찬가지로 사치제는 아니에요. 네. 사치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다른 걸 팔고 넘어와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못 넘어온다는 거죠. 네, 못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물 한번 먹고 가게요. 자, 인사 한번 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잘잘 살자님 반갑습니다. 비아구르님 반갑습니다. 나니님 반갑습니다.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명당님 반갑습니다. 김유미님 반갑습니다. 자, 윤호님 반갑습니다. 인사 들으셨나요? 우리집 조아님 반갑습니다. 오렌지 자스민님 반갑습니다. TJ님 반갑습니다. 금은빵TV님 반갑고요. 이용님께서 나라가 망했다 생각하는 듯 딱 그 수준입니다. 네. 3법은 폐지하지 않을까요? 그건 3법 폐지하려면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우리가 힘들게 만든 법 왜 니네가 못해 파기하냐라고 하면서 한판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우님 반갑습니다. 성현님 반갑고요. 자, 원래 제이스님께서 안녕하세요. 평택 지역 30년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30년 아파트는 괜찮은데요. 저는 평택은 별로 끌리지가 않네요. 네. 자, 이용님께서 비싼 곳 재건축은 1대1 기준으로 고가 주택 전략을 가겠죠. 그쵸? 어차피 재초안 걸리는 거 그냥 1대1 재건축을 가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그 중에서는요, 또 뭐 1대1 재건축 가야 되는 이유 모르고 또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명당님께서 1주택은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대상자 확실하겠죠? 어차피 지금 또 1주택은 취득세 감면하고 있잖아요.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12억까지 비과세 구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양도세율이라는 그건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호동님께서 나사 좀 쪼고 대변 말했으면 네. 머리에 대변만 들어가지고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네, 서윤님 반갑습니다. 네. 자, 김광님 반갑고요. 썬글썬글님 오랜만이네요. 네. 자, 명희님 반가워요. 이렇게 마시자님께서 윤 당선됐으니 규제 완화 좀 하고 집값 하락 좀 할까요? 아마 국지적으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집값 하락 옵니다. 왜? 다주택자들.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나무님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해지될까요?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제초안이 언제 설정된지 한번 찾아볼까요? 나무 위키 나오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여기 나오네요.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 당시에는 실제 입법 논의까지 가지는 못했고 2006년 이른바 330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 제초안을 적용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2008년부터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에는 대침체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자체가 취소되건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작 실제로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논란점이 많은 제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최초한 중단을 기다리며 존버에 들어갔던 것도 이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단지가 많지 않은 이유이다. 즉 리먼 쇼크 터지면서 수많은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초안을 이렇게 중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초안이 박근혜 정권 때 제초안 시행을 일시 중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되었다고 하죠. 2012년 연말에. 그래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제초안 제도가 일시 중단되었는데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때문에 약간의 위헌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실현 이익이 있고, 그리고 제초안이 마지막에 또 매수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제초안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2월에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가 가구당 4억 7,700만 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아 제초안 부담금 역대 최고 금액을 갱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아니라고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위헌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에 들어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그리고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없어져야죠. 하여튼 간에 좌파들은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약법들 군데군데 쑤셔 넣어가지고 자기네들 힘을 언제든지 되찾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자, 마시다님께서 전주는 도시가 애매해서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허접도시인데 조성대상 지역에 입주 물량도 없음. 자, 지금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는데 규제지역 풀리면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살자니 요즘 경남 진주 분위기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 분위기 좋아도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